자, 문제풀이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두 문제가 예상되는 단원이죠. 조세 총론은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암기가 조금 강한 부분입니다. 자, 10페이지 보면은 1번, 2번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3번 보죠. 3번. 자, 지방세법상 있어요. 도 또는 구세인 것은, 이거 몇 번 강조했죠, 그죠? 도, 구. 뭐죠? 등록, 면허세가 되겠죠. 자, 요거 할 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주된 세금만 잘 정리하면 돼요. 국세보다는 지방세를 잘 묻는데, 자, 지방세 저기 문제 보면은 우리가 크게 나눠서 뭐가 있어요? 특별시, 강력시, 그 다음에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를 우리가 강력자치단체 세금이라죠. 그 밑에 있는 것이 뭐니까 시, 군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의 재정 수입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레즈세, 그 다음에 지방 소비세 있어요. 지방 소비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자, 그 다음에 담주, 소 있는데 요 소는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를 같아요. 지방 소득세. 자,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놓는 세목들은 뭐가 있나요? 예, 요 취득세 있죠. 예, 등록면허세 나오죠. 자, 그리고 재산세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요 안에 보면 목적세 있어요. 도의 목적세 보면, 지 있어요. 지 있죠. 자, 지가 뭘까요? 예,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 이거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여기서 담배 소비세는 우리 거의 필요 없죠. 예, 주민세도 거의 의미가 없고, 요게 지방소득세, 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 있는데, 지방소비세, 예, 지방소비세는 시, 군, 구입니다. 지방소득, 소비세죠, 소비세. 근데 우리 시험에 주된 내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입니다. 자동차 필요 없고, 레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어디에 연관이 있어요? 재산세와 연관이 있죠. 자, 이건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부가세. 자, 그럼 요 주된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뭐죠? 취득세죠. 자, 지방세는 방금 뭐다? 특별시, 강력시, 도, 강력자치도 있고, 그 다음에 시, 군, 구가 있죠.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이죠. 자, 그럼 취득세는 전부 다 어디다? 특별시, 강력시, 도. 자, 그리고 여기 없죠?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가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취득세와 등록면허 한 번 내죠. 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우리가 어디? 강력자치단체 세금 없어요. 어디입니까? 시군구, 시군구.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재산세는 매년 내고 취득 등록 한 번 내죠. 한 번 내는 세금은 전부 다 뭐다? 강력자치단체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매년 내는 세금은 기초자치단체 세금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죠. 됐나요? 그런데 이 등록면허세도 한 번 내는 세금이죠. 근데 요거는 도세입니다. 근데 특별강력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게 시군, 도니까 시군세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 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 자체는 두 개가 나눠지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 구세다. 됐나요? 자, 이거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넘겨서 자, 4번 문제와 5번 문제. 4번 문제와 5번 문제는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죠. 4번. 예. 자, 4번 문제는 뭘 묻고 있어요? 목적세를 묻고 있죠. 목적세. 자, 목적세 종류가 뭐가 있나요? 지 있죠. 예. 자, 교,
농, 지, 지. 자, 요 교교농은 뭡니까? 국세죠, 국세. 요거는 지지는 지방세죠. 그래서 한 번쯤 그냥 짚고 넘어가세요. 목적세 종류. 그래서 교교농, 지지. 이거는 국세의 목적세고, 이거는 지방세의 목적세다. 자, 요거 뭡니까? 교육세,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자, 이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이면서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세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있죠. 되나요? 자, 여기 포인트는 뭡니까?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 되나요? 자, 여기서 목적세. 그럼 요 세 가지는 뭡니까? 부가세이기도 하다. 목적세이고 부가세다. 그럼 지금 자, 지방세의 목적세로 올바른 것은 있죠. 지방세의 목적세는 뭐가 있다? 지자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기업과 리얼이 되겠죠. 기업과 리얼. 지방소득세는 아닙니다. 네, 끝났고. 그 다음에 3번, 5번입니다. 부가세. 자, 5번도 부가세는 단순 암기죠. 부가세. 자, 우리 부동산은 주된 내용이 치, 등, 재, 종, 양. 이 5가지 세금이 주된 내용이죠. 그러면 요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세는 어떤 게 주된 내용입니까? 요거 필요 없고, 예,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와 부동산 관련 부가세죠. 내가 암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지자 들어갔죠? 지방교육세. 그러면 지방세에만 지방교육세 부과되더라. 납부세금. 자, 전부 다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20%, 20%, 20%. 요게 뭐 돼? 지방교육세. 지방세에만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이 두 개는 국세예요. 국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없죠. 납부세금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20%이기지만 지방교육세가 끝났잖아요. 농어촌 특별세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취득세는 2011년부터 두 개가 통합되었죠. 부가세 두 종류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10%, 유일하게 10% 농어촌 특별세가 되죠. 자, 납부세금. 그 다음 감면 받는다. 감면 세액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얼마입니까? 20%. 자, 통일적으로 농어촌 특별세가 되죠. 자, 이거를 내가 암기한 방법 어떻게 하느냐. 한 번만 내는 세금. 취득세 한 번 내죠. 양도세 한 번 내죠. 등록면에서 한 번 내죠. 자, 그래서 감면은 재산세나 종합부는 부과되지 않고 감면세금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에 적용된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옳게 연결된 것은 있겠죠. 자,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맞죠? 적용될 수 있죠. 취득세는 농토세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원래 없어요. 근데 감면분이 있다면 농특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있습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연결돼야 되겠죠. 자, 재산세는 지방소득세 없죠. 지방교육세만 있습니다. 자, 등록면에서는 뭐 지방교육세도 있고 감면 받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됩니다. 자, 암기를 해야만이 구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와 7번 문제. 자, 6번 문제와 7번 문제는 뭐를 묻고 있습니까? 당해세죠. 6번 문제와 7번 문제는 당해 해당 연도에 이 말이야. 당해 해당 연도를 할 수도 있고, 요거는 당해라는 것은 해당 재산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 내가 받은 재산. 그저 당해 재산세입니다. 그럼 뭐냐?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신고주의 세금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고주의 세금은 될 수 없어요. 네, 보유세입니까? 보유세. 그럼 보유세야만이 가세권자가 세금을 결정 고지하는 무슨 주의? 부가주의 세금은 존재합니다. 신고주의 세금은 당해세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가세권자가 이미 결정 고지한 세금은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합니다. 상정종. 그 다음에 지재자.
자,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상정종 지제자. 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하고, 자, 지는 어떤, 요게 뭐가, 지역자본세인데, 우리는 뭐에 대한 거? 소방분에 대한, 소방에 대한 지역자본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재산세고, 자동차세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거나, 재산세나 자동차를 납부하면, 추가적으로 따르는 부가세가 있죠. 자, 부가세가 뭐다?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르죠. 농특세. 자,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뭐가 부과됩니까?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죠. 자, 이 부과세 자체는 원래 자체가 당해세가 아니에요. 근데 고지한 세금이죠. 그래서 함께 종합부동산 고지했을 때는 당해세가 된다 하는 거죠. 고지세에 함께 고지할 때는 당해세 된다. 방금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다. 이 취득세 자체가 당해세가 아니죠. 그럼 당해세가 아니에요. 근데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다. 이게 당해세죠? 그럼 이것도 당해세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항상 부가세는 항상 부가세는 주인 따라간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6번에 보니까 법정기일 전 있죠.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 이거를 우리가 뭡니까? 이걸 담보채권과 관계 있죠. 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있어요.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합니다. 하지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국세가 뭐다? 당해세라고요. 됐나요? 담보채권은 뭐보다 우선한다고요?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고요. 채권이. 그런데 뭐다? 재산에 부과된 재산은 뭐보다? 당해세보다 항상 우선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명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물었죠. 눈에 딱 띄죠. 뭐가 있어요? 3번 종합부동산세. 자,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상정종 지제자입니다. 자, 7번 있는데요. 7번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7번.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자, 1번에 보면 납세담보죠. 납세담보물을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우리가 여러분 법월지기 문제에서 이거는 우리 세법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민법이죠. 항상 뭐가 우선입니까? 압류죠. 압류. 자, 그래서 압류에 관계되는 채권이 더 뭐한다?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럼 담보가 더 우선하죠. 무슨 말이겠어요? 담보. 자, 그리고 이번에 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자, 방금 종합부동산은 뭐의 성격이에요? 당해세 성격이죠. 당해세 성격.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우선할 수 있죠. 당해세는 우선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된 재산을 매각해요. 그 매각 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저당권에 대한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하지 못한다. 아니죠. 방금 담보채권은 일반 국세보다 우선한다 했죠.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죠. 당해세는 담보채권보다 우선해요. 근데 담보채권은 다른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해요. 자, 우리가 일반 채권이 충돌한다면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조세채권과 조세채권이 충돌하는 거하고,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채권? 담보채권이 있다고요. 그 담보채권 위에 뭐가 있다? 당해세가 있다고요. 당해세가. 됐나요? 그러면 요 일반 채권과 일반 채권은 뭡니까? 선 개념이죠. 조세채권과 국세, 지방세 구분 없어요. 선 개념이에요. 근데 뭐와 무엇이 충돌할 때는 일반 채권과 조세채권 충돌할 때는 뭐가 된다?
선후 관계 없다고요. 무조건 뭐가 우선한다? 조제채권이 우선해요. 됐나요? 그럼 조제채권과 담보채권이 추진할 때는 담보채권이 우선해요. 담보채권과 자생채권 당해세가 우선하다고요. 그럼 당해세는 명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거 묻는 거. 지금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에 봅니다.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 비용은 있어요. 강제징수 비용 국세에 우선한다. 자, 우리가 이보다 가장 우선하는 게 뭐예요? 당해세보다 더 높은 것이 각종 임금채권 있죠. 무슨 채권? 임금채권.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보전금 등이 있죠. 특별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있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있죠. 그 외에 가장 우선한 게 뭐다? 가장 최위에 있는 거. 이것을 체납 처분비란 거예요. 예, 체납 처분비가 가장 위에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체납 처분비를 지방세는 지금 현재 체납 처분비라 말하지만 국세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름을 강제징수비. 이것도 절차가 강제로 징수하는 비용이죠. 강제징수비.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뜻입니다. 국세는 뭐라고요? 강제징수비. 지방세는 체납처분비. 이렇게 용어가 바뀌는데 뜻은 같다고죠. 자, 이거는 체납처분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든 비용을 말했어요? 자, 독촉을 하죠. 독촉을 한 후에 세금 안 내면 여기서 압류가 되죠. 압류. 됐나요? 그래서 이 독촉은 안 되고요. 압류하고 뭐 한다? 그거를 운반 보관하다가 나중에 매각하겠죠. 자, 어디서 어디까지 든 비용? 압류해서 매각 시 든 비용을 우리는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입니다. 됐나요? 이것은 이거보다 우선하고 이거보다 우선하고 이 밑에 아래 부분 다 우선한다고요. 자, 그래서 우선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5번이 재산을 매각 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이게 또 당해세죠? 예,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지금 2번과 3번과 5번이 다 뭘 말하고 있어요? 당해세를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예, 당해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데 이 당해세보다 강제성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이 밑에는 전부 다 이 쫄병이야. 쫄병. 알겠어요? 그리고 당해세 제목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겼어요.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자, 9번.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옳은 것 이렇게. 자, 요거는 기본 용어죠. 이거 모르고 시험 가면 안 됩니다. 요 9번 문제는 시험의 출제를 떠나서 알고 있어야 되죠. 기본 용어를. 무슨 용어? 기본 용어를. 자.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하죠. 예, 징수. 그럼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정이 돼야 되겠죠. 확정.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정을 한다는 것은 세액을 결정한다는 것이 확정이죠. 그러면 누구에서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첫째 무슨 주의가 있었다? 신고주의가 있었죠. 자, 언제 확정된다? 신고 시 확정된다. 자, 두 번째 부과주의가 있었죠. 부과주의. 자, 부과주의는 언제 확정된다? 결정 시 확정된다. 됐죠? 그럼 기본적인 확정 제도가 뭐다? 신고주의고 두 번째 부과주의죠. 신고주의는 신고를 해야 확정되죠. 자, 부과주의는 결정 시 확정되죠. 됐나요? 자, 또 하나는 뭐다? 자동 확정. 자동 확정.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것을 자동 확정이죠. 자, 신고주의가 왜 신고주의가 됐다 했어요? 예, 알지 못하는 거죠. 누가? 가세권자가 가세표현을 알지 못하니까 납세 의무자가 가세표현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이 알 수 있죠. 그래 신고하니까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럼 확정한다 해서 신고주의다.
대표적으로 우리 여기 세금은 5가지 세금 중에 이게 뭐죠? 신고주의죠? 이거 무슨 주의? 신고주의죠? 이거 무슨 주의? 신고주의잖아요. 이 3가지가 신고주의잖아요. 네? 신고주의. 자, 부가주의는 가세권자가 뭐 하고 있다? 근거 있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바로 결정하죠. 가세권자 결정시 바로 확정되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주의?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이 2개가 대표적인 부가주의잖아요. 됐나요? 부가주의. 자, 그럼 자동 확정이 있고, 자, 그러면 확정된 것을 뭐 한다? 확정했으니까 징수해야 되겠죠? 징수. 자, 징수 표현. 자, 그러면 지방세의 표현과 국세의 표현은 조심해야 되죠? 네, 신고주의는 일단 시군구에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해서 납부세를 받아서 납부하죠. 신고를 하니까 확정됐죠. 그럼 납부세를 받아서 납부해야 되죠. 자, 그래서 신고, 납부. 자, 거기에 대해서 국세는 어떻게 해요? 국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죠. 그럼 세금을 결정해서 납부세 받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세하죠. 신고, 납세. 자,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거의 비슷하니까 신고만 들어가니까 관계없어. 근데 요거는 별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자, 신고, 납부, 신고, 납세 정의는 뭐다? 납세 의무자가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부가주의죠. 요거는 납부서죠. 여기는 납부서. 여기는 뭐다? 고지서. 여기는 납부서. 여기는 고지서. 여기는 납부서. 문장의 핵심을 보라고요. 납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거예요. 요거는 고지한다고요. 고지. 왜? 가세권자 결정했기 때문에. 이 지방세는 그 표현을 뭐라고 쓰죠? 보통징수. 어떤 징수? 보통징수라는 표현 씁니다. 거기에 반해서 국세는 정부가 부과해서 가세합니다. 이 용어를 안 줘도 돼요. 그냥 부가가세도 되고 정부 부가가세도 되고.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익혀주란 말이에요. 요거를. 알겠어요? 지금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은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세법 공부해야 돼요. 내가 그전에는 내가 공부하라 말을 안 했어요. 예, 지금부터 안 하면 짜증 엄청 냅니다. 예, 지금부터는. 자, 그럼 요거 이제 징수의 편의를 도모한다. 뭐? 징수의 편의를 도모한다. 됐나요? 지방세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지금 요거는 장난이야. 요 밑에 정의를 여러분이 치지 좀 많이 한다. 자, 이거는 뭐다? 특별징수. 무슨 징수? 특별징수. 이 특별징수가 자동확정과 같은 내로다 말이야. 됐나요? 자동확정. 그 다음에 국세는 무슨 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라고 하죠. 자, 특별징수의 대표적인 용어는 세법은 지방소득세. 자, 원천징수의 대표적인 것은 근로소득세, 소득세라고. 하나 세목을 알아주면 더 쉽게 되겠죠. 지방세 표현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국세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는 전부 다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주어진 기간이 있죠? 주어진 기간이 있습니다. 자, 신고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한다? 이행하지 않았다. 가산세죠. 뭐가 된다고요? 가산세. 자, 신고주의에서 드러나는 가산세는 첫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있죠. 그럼 여기는 무슨 신고였을까요? 가소신고가 있겠죠. 10%죠.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무신고죠. 20%입니다. 이 행위를 둘 다 무슨 행위를 할 때?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부정행위 몇 프로? 40%입니다. 자, 그러면 신고를 했어도 납부를 안 했다. 신고를 안 해주면 납부도 안 하겠죠. 납부를 안 했다. 가소납부든 무신고 납부든 납부를 안 했다. 이것을 우리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말하죠. 10만분의 25, 0.025%죠. 네, 1일 0.025%죠. 되나요? 근데 지방세는 한도가 있다 없다? 있다. 국세는 한도가 없고 지방세는 한도가 있다. 75%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지방세는 한도가 있고 국세는 한도가 없습니다. 됐나요?
지방산도는 얼마라고요? 75%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나 신고도 안 하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가산세가 정됐죠? 가산세가 부과됐잖아요. 항상 가산세가 부과되면 다시 뭐 한다? 고지한다고요. 다시 뭐 한다고요? 고지. 자, 고지했어요. 그럼 고지했는데 고지세 날라갔는데 납부를 안 했어요. 그때 고지 후에 납부를 안 한 것을 납부지연 가산세. 이때 얼마다? 100분의 3. 100분의 3. 자, 납부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뭐 1개월. 몇 개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한다. 만분의 75. 만분의 75. 약까지 되죠. 자, 그래서 신고주의에 대한 가산세는 첫 번째 신고를 안 해서 보라는 신고 불성질과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어요. 납부를 안 하면서. 고지를 했는데 납부 안 했다. 그럼 또 납부 지연 가산세가 몇 분의 3. 그 다음에 또 납부를 안 했다. 그 기간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만분의 75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죠. 보통징수는 이미 고지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고지한 상태잖아요. 고지한 상태잖아요. 그럼 이 고지서는 요거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신고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재산세에서 요 말이 쓰면 안 되죠? 자,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되나요? 쓸 수 없다고. 그럼 요거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고지했죠? 고지했으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 두 개가 그대로 주면 되겠죠. 다만 지방세는요, 예, 현재 법률상의 개정은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현재 법률상의 개정은 이 용어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비율도 100분의 3, 만분의 75 똑같아요. 됐나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뭐가 되지 않았냐? 전산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뭐가 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아직 전산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법률은 이렇게 쓰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지서 날라오면 그것이 뭐냐? 요거를 가상금이라고 써요. 지방세는. 됐나요? 요거를 뭐다? 중가상금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똑같아요. 적용 방법은 똑같다 하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가죠. 1번에 보통징수란 했죠. 자, 보통징수는 뭐 하는 거? 가세권자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날렸을 때 징수하는 거죠.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가세권자가 와야 되겠죠. 세무공무원이. 그래서 앞에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요가 딱 나자마자 틀린 거 알고 있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 특별징수예요. 말하죠. 특별징수. 특별징수. 자, 2번 가산세 나왔죠. 자, 지방세법이나 관계법 규정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기본법, 그 다음에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이죠. 가산금을 포함한다. X. 가산금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뭘 포함하면 안 된다고요? 정의는 다 맞는데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이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의 부가징수 등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에 중과기준세율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죠. 어디서 들어봤죠? 취득세에서만 오죠. 이 중과기준은 취득세만 옵니다. 취득세. 예, 그래서 부동산 등 취득세 표준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을 특례 적용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000분의 20이죠. 1000분의 20.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부 있어요. 연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1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1년 이상이 되면 연부가 안 돼요. 연부. 내가 취득세에서 연부 취득이라 정의가 있잖아요. 2년 이상, 2회 이상 지급되죠. 몇 년 이상? 1년 이상이 아니고 2년 이상,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때를 말한다. 1년 이상이 아닙니다. 자, 됐나요?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지방세의 부가징수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통 징수란 세무 공문이 낫죠. 그리고 납세 고지서 낫죠. 자, 발급하는 겁니다. 자, 2번 재산세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맞아요? 틀렸죠. 재산세는 보유세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네, 신고 납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세요. 4번에 항상 기억하여 4번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것을 보세요. 가산세를 합했죠. 가산세. 그럼 무슨 징수돼야 된다? 가산세가 났어요. 가산세가 나오면 고지에서 징수한다고요. 가산세가 부과되면 고지한다고요. 그럼 고지세를 날리는 방법을 지방세는 뭐다? 보통징수라 표현을 써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방세에서 잘 나오니까 가산세, 내가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라 했잖아. 기억 안 납니까? 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데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라고 신고 주의를 맡기는데 제대로 신고 안 했어. 다시 신고 맡기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게 가산세잖아.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라고. 신고 납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가산세 놓으면 무조건 고지한다고. 그럼 지방세는 그 고지한 징수 방법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보통징수. 이거 몇 번 무조건 입력해야 돼요. 가산세 딱 났다. 무슨 말에 나야 된다. 보통징수 나야 된다고. 됐나요? 예. 뭐 왜 그럽니까? 물 필요 없어. 알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특별징수 방금 정리했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3번은 과거에 기출된 문제. 아까 가산세 가산금 정했으니까 기본 내용을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한 번 좀 여러분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 가산세. 아까 가산세가 이기죠?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단순 암기예요. 그 암기만 하면 풀 수 있고 암기 못하면 못 푸는 거. 오케이? 뭐 비율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14번 문제가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 국세 묻죠? 국세. 예.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무신고죠. 근데 가로에 뭡니까? 사기 부정 행위가 아니죠. 그러면 일반적인 무신고는 얼마? 20%죠. 됐나요? 자, 맞고 2번 무신고죠. 가운데 뭐냐? 부정행위다 있죠. 부정행위니까 몇 프로? 40%죠. 그 다음에 3번 가소신고죠. 가소신고는 가로에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있죠. 그럼 몇 프로? 10%죠. 그 다음에 4번 가소신고도 부정행위라 있죠. 그럼 몇 프로? 40%. 그럼 가소신고도 무신고도 부정행위는 다 40%라고요. 그러면 몇 번 틀린지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납부지연 가산세 있는데요. 자, 납부지연 가산세. 지금 요 비율이 우리가 25를 많이 안게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인하를 시켜준 거. 개정돼요. 그러니까 인하적인 문제는 이번 통과돼야 돼요. 통과돼야 된다고. 아까 아직 국회가 뭡니까? 제대로 구성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통과되면 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정리하면 되니까. 무슨 말이세요? 네. 항상 세법은 많이 바뀐다. 알겠어요? 그래 기본 틀은 안 바뀐다. 용어는 안 바뀐다고요. 용어는 거의 기본 틀은 안 바뀌니까. 그때 자 이거는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자 별표제 새겨야 될 부분 있죠. 15번 16번이죠. 자 15번 16번은 지금 여기는 두 문제밖에 제시 안 됐지만 여러분은 이 올해 여러분이 조제총론에서 성립 시기 요거는 학습을 많이 하시라. 자. 자, 18번, 18페이지 15번이죠. 자, 하나, 둘, 셋. 자, 지금까지 하면서 별 표시한 거 없었죠?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훑어가고요. 내가 풀지 않은 거는 풀지 마시고요.
내가 안 푸는 건 풀지 마시라고요. 어? 복습을 하더라도 푸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푸시라고요. 알겠어요? 여러분 세법 많이 안 보잖아. 그럼 시간 단축되겠잖아. 같이 푼 거를 계속 반복해서 푸시라고요. 특히 별피시한 거는 최소 내가 몇 번, 5번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최소 5번입니다. 최소 5번입니다. 지금부터는 세법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성립시기 했죠. 자, 성립시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 뭐다? 가세 요건이 충족했습니다. 충족한 것을 말합니다. 가세 요건은 4가지가 있어요. 그죠? 가세 대상, 납세 의무자, 가세 표준, 세율. 이 4가지 맞아. 자, 그럼 납세 의무가 성립 시기를 물을 때는 그 중에서 가세 표준이 있어요. 가세 표준이 산정된 시점, 가세 표준이 결정된 시점, 이것을 우리가 성립 시기를 말해요. 되나요? 자,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는 말은 뭐예요? 충족된 것이 성립이야. 근데 언제가 성립되었죠? 하는 시기를 물을 때는 가세 표준이 산정된 시점이라고요. 되나요? 자, 그 다음 가세 요건이 충족되면, 즉 납세 의무가 성립되면 가세권자는, 가세 주체자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가권이라 하죠. 무슨 건? 부가권. 다르게는 또 가세권이라 하죠. 가세권을 가진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세권자가 가지는 이 부가권을 영원히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영원히 지켜주지 않는다 했죠? 그 가세권도 소멸될 수 있다 했죠? 그거를 제한하는 게 무슨 권한입니까?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무슨 기간? 예, 제척기간. 제척기간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제척기간을 줍니까? 조기의 조세를 종결할 목적이죠. 무슨 목적? 조기의 조세를 종결할 목적이다. 그래서 제척기간입니다. 그럼 제척기간이, 기간이 만료된다, 종료된다, 끝난다. 조수만은 참 다양하죠. 만료된다 말이나 종료된다 말이나 끝나는 날이다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되나요? 쥐 아대로 표현하면 되지. 알겠어요? 자, 그럼 만료돼 버리면 이 가세권이, 부가권이 있다 없다? 부가권이 없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납세의무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고 해요. 만료되면 납세의무가 뭐 한다? 소멸된다. 됐죠? 그래서 기간을 알아라. 그래서 여기에는 조기에 조세를 종결지어야 되니까 요 제척기간은 기간을 먼저 시험은 됩니까? 안 됩니까? 정지를 해도 안 되고 기간을 중단시켜도 안 된다. 여기까지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성립 시기는 방금 뭐라 했어요? 가세 표준이 산정되어야 세율을 적용할 수 있죠. 가세 표준이 있어야 세율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가세 표준이 없는데 어떻게 세율을 정해요? 그럼 가세 표준을 알아야 된다고요. 성립이.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간을 두고 있는 거. 이 기간은 가세 기간이라죠. 그래서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자, 대표적인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뭘 중심이다? 소득세 위주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자, 소득세는 모두 다 8가지가 열거되어 있죠? 그래,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있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중간에 외국에 출국할 수 있죠.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라다 봐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내용이 어떤 말이 들어갔을 때, 예정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뭐다? 달을 말일. 언제? 달을 말일. 요거 기가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가 따라가면 너 지방 소득세를 추가해내야 돼. 그럼 지방소득은 부가세는 아니지만 소득세를 납부할 때 지방소득이 따르죠. 그러면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되나요? 자, 우리 요점 정리서 다 가지고 계시고 특강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럼 내가 지금 안 적지만은 요거를 찾아서 계속 반복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한 번 내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냅니다. 매년 내는 것을 뭡니까? 매년
자, 매년 부과됩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 있죠. 매년 냅니다. 그럼 이거는 뭐다? 기준일이죠. 무슨 기준일? 가세 기준일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언제가 됩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은 뭐가 있나요? 재, 종, 지라는 거 있죠. 뭐라고요? 재종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재물세세. 언제라고요? 6월 1일. 그 나머지 주민세도 있고 자동차도 매년 내는데 그건 6월 1일이 아니다 말하면 되죠. 주민세는 몇월? 7월달. 부동산 관계 세금은 6월 1일. 이거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 기간을 두는 것도 아니고 매년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때마다 끝나세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 사실에 근거한다 말이죠. 뭘 근거한다? 사실. 이것도 떼죠. 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다? 취득세, 등록매너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그 다음에 수시 부과되는 세금. 내가 여기서 별 표시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네, 요거 두 개는 좀 조심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취득 한번 내죠. 취득할 때, 등기 등록할 때마다 상속, 돌아가시죠? 상속 개시일이죠. 정려는 조심하라 했죠. 뭐가 돼요? 정려받은 날, 또 다르면 정려재산을 취득한 날, 계약일 아닙니다. 계약일 아니고 정려받은 날 또는 정려자산을 취득한 날,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날. 자, 수시부과는 언제 됩니까? 수시부과 하는 때 하면 안 되고, 수시부과는 재산세, 수시부과는 양도소득세, 수시부과죠. 이거는 사유입니다.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래서 요놈, 이놈 좀 조심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자체적인 세번을 가지지 못하죠. 그게 뭐다? 부가세 성격이죠. 자, 부가세는 뭐냐? 본세에 따라서. 본세가 기간을 두고 있으면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주인된 세금이 매년 부과되면 가세 기준이 될 것이고, 주인된 세금이 사실에 근거하면 그때가 된다. 주인 따라.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대부분 뭐야? 지방교육세 아까 암기했죠?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아까 두 종류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인된 세금을 표현을 우리가 뭐 한다?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또는 이거는 뭐냐? 가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라고 말하죠. 자, 문제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15번 문제. 국세입니다.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옳은 것. 자,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는 어디 속해요? 소득세에 속하죠. 그럼 소득세는 어떤 예정이나 집 이런 말을 안 했죠. 예정신고다, 중간연합이다 이런 말을 안 썼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소득세야. 모든 소득세는 언제다?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 틀렸습니다. 자, 2번. 종합부동산세 느낌 매년 내죠. 종합부동산세 매년 내는 거죠. 매년 부과되는 거. 종이죠. 언제? 가세기준일. 또는 날짜를 적는다면 6월 1일. 알겠어요? 그래서 언제 문제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가세기준입니다 했는데 날짜를 7월 1일가 틀리게 한 거 있어요. 가세기준일 날짜가 언제라고요? 6월 1일. 자, 그 다음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바로 3번이 맞네요. 자, 정려는 계약일 아니랬어요. 조심하세요. 언제? 정려 재산을 받은 날 또는 취득하는 날로 합니다. 자, 3번 5번이 농어촌 특별세죠. 농어촌 특별세는 뭐다? 부가세 성격이다. 농어촌 특별세는 뭐다? 부가세에 속해요. 부가세에 속한다고요. 그러면 뭐다? 본세에 따른다. 본세에 따른다. 알겠어요? 예. 자, 됐습니다. 16번. 국세 및 지방세죠. 납세무 성립 시기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했어요. 자, 취득세, 취득하는 때. 그 다음에 2번이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부가세를 물었죠. 근데 주된 세목이 들어갔죠. 재산세를 했어요. 그럼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럼 가세 기준 1이 된다고요. 됐나요?
주인 따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지방소득세 들어갔죠. 자, 그런 건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이죠. 그죠? 소득세는 매년 가세기간이 둔다 있죠? 가세기간이 끝나는 때야. 그럼 거기에 소득세 낼 때 뭐가 항상 뭐가 달아가? 지방소득을 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이 곧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확인됐나요? 예. 자,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 중간 예납이 기간입니다. 기간. 중간 예납 기간이라고요. 그러면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자, 5번이 예정신고죠. 방금 예정신고는 언제가 된다 했어요? 예정신고는 그 가세 표준이 속하는 달월 말일. 뭐라고요? 달월 말일. 다시 뭐라? 달월 말일. 자, 요거.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7번은 확정이죠. 확정. 확정. 그리고 18번은 신고한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만 물었는데 이런 건 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원칙적으로 가세관청의 결정에 의한다. 가세관청의 결정에 의한 납세 의무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고요. X. 밑에 있는 재산세도 지방세고요. X. 그럼 양도소득 종합부는 두 개밖에 안 남네요. 그럼 가세권자 결정하는 건 국세는 니은밖에 없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0번. 다음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옳은 것. 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아까 내가 징수한 거 자동 확정. 뭐라고요? 자동 확정. 자동 확정은 세 가지. 하나는 인지세입니다. 자, 하나는 뭐라고요? 인지세. 자, 그럼 기억 인지세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특별징수,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야. 자, 무슨 징수 되는 세금? 특별징수, 원천징수. 그럼 디귿, 원천징수 있죠? 미엄, 특별징수 있죠?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뭐다? 자동 확정입니다. 자, 자동 확정은 뭐라고요? 인지세, 그리고 특별징수,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다.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21번, 22번 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22번. 자, 모든 가정이 납세 의무가 어찌되고 먼저 성립됩니다. 납세 의무 뭐 된다고요? 성립. 그 다음에 확정. 그 다음 소멸입니다.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자, 성립했어요. 그죠? 성립했잖아요. 그럼 성립한 거죠. 아까 확정 제도가 뭔지 설명했죠? 확정은 뭐가 있다? 신고주의가 있고 부가주의 있고 자동 확정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징수해야 되죠? 그럼 징수 방법은 뭐가 있다 했어요? 지방세는 신고 납부가 있고 보통징수가 있고 그 다음 특별징수가 있죠. 징수 방법은 지방세는 어떻게 한다? 가세권자가 모르니까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결정해서 관할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납부한다. 그게 신고 납부잖아요. 그럼 가세권자가 알고 있을 때는 가세권자가 직접 결정 고지하죠. 가세권자가 결정한 세금을 고지하여서 징수하는 것을 말하죠. 그게 보통징수. 되나요? 그러면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을 뭐한다? 그런 특별징수. 됐나요? 그와 비슷한 성격으로 국세는 뭐한다? 신고납세, 부가가세, 그 다음 원천징수. 됐나요? 용어를 지금 이제 정의는 다 끝났어 있고 다 이해됐으니까 용어를 익히는 거 여러 몫이죠.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까 시험에 출제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다 했어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납세 의무가 과정이 뭐다? 성립되죠. 성립되고 나면은 뭐 한다 방금? 확정을 지었죠. 그 확정된 금을 징수하니까 이제 소멸되는 거죠. 자, 납세 의무가 성립됐을 때 가세권자가 가지는 권한이 뭐였다? 부가권이었고, 그럼 확정되면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된다 했죠. 가세권자는 확정된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채권자고, 납세 의무자는 결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채무자잖아요. 그럼 가세권자가 가지는 권한이 채권자로서 무슨 권한이죠? 징수권이죠.
그 다음에 부가권을 제한하는 게 무슨 제한이죠? 제척기간이죠. 자, 너무 시간 끄지 말고 빨리빨리 내가 모르면 암기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용어를 모르면 아무런 필요 없다. 자, 그럼 징수권에 제한하는 것이 뭐였죠? 소멸, 시효 개념이죠. 자, 그럼 제척기간은 여기에는 뭡니까? 조기에 조세를 종결짓는다 했죠? 정지나 중단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는 소멸 시효 기간 있죠? 요 기간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없다? 있고, 중단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는 정지 중단이 없고, 요거는 정지 중단이 있다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기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소멸될 겁니다. 자, 기본적인 납세무 소멸은, 납세무 소멸되는 사유는 뭐 납부를 받았기 때문에 소멸되겠죠. 납부. 이것도 납부로 봅니다 하는 것이 뭡니까? 충당받았다 하는 거죠. 충당. 자, 충당받았다. 자, 그런데 납부를 받지 않았는데 소멸되는 게 있죠. 이것이 이제 가장 주된 내용이죠. 자, 부과를 했죠. 가세권자가. 가세권자 한 행위가 뭐다? 부과를 했어요. 그럼 가세권자가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세금 결정이 안 됐는데 부과할 수 없어요. 네? 세액을 결정했으니까 부과한 거예요. 그리고 부과했어요.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취소입니까? 아니면 철회입니까? 취소 사유가 소멸입니까? 아니면 철회가 소멸입니까? 취소입니다. 철회라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취소입니다. 철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여기서 두 개를 제한했죠. 두 개를 제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제척기간을 주었죠. 그럼 제척기간이 뭐 됐다? 만료되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자, 소멸시효 주었죠. 예, 소멸시효가 완성되니까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납세의무 소멸은 세금을 받아서 하는 납부 충당과 세금을 받지 않아 소멸되는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 있어요. 예, 처리 아닙니다. 처리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가 뭐였다? 사망합니다. 사망은 소멸 사유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을 받지 않아 소멸되는 건 이 외에는 절대 소멸이 안 됩니다. 절대 소멸 안 돼요. 납세자가 사망한 건 소멸 사유 아니에요. 또 결손처분 소멸 사유 아니에요. 자, 그래서 22번이 소멸한다. 소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부 충당이 있죠. 자, 2번 부과 취소 들어갔죠. 자, 3번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죠.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그 기간이 뭐 됐다? 만료되었죠. 자, 그 다음 4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죠. 그리고 5번은 사망은 소멸사유 아니랬죠. 자, 그 다음 자, 올해 기간 예, 23번, 24번, 25번 23번, 24번이 올해 별표지 3개짜리. 여러분 보면서 자, 22페이지 몇 번? 23번. 단어를 적는 게 좋죠. 제척기간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있죠? 소멸시효 별표지 3개짜리. 납세의무 성립은 성립시기 별표지 3개짜리. 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별표지 3개짜리. 알겠어요? 그 나머지는 나와 이렇게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제척기간이 있어요. 제척기간은 우리가 대체로 국세, 지방세 모두 기본이 있죠. 몇 년짜리 있어요? 5년, 7년, 10년 있어요. 국세나 지방세 모두. 그리고 내부에서 첫 번째 단계가 5년, 7년, 10년. 자, 사기 부정행위죠. 사기 부정행위는 몇 년이다? 10년이다. 사부가 열내고 있다. 사부가 열내고 있다. 아니면 사부가 열강하고 있다. 이 사부가 열강하고 있잖아. 네?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축사망이야. 네?
제일 암기가 쉬운데. 사기 부정이야. 싸부열이야. 자, 그럼 신고주의 세금 있어요. 자, 취득세 신고주의죠. 등록면의 신고주의죠. 소득세 신고주의죠. 예, 그래서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7년입니다. 자, 무신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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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맞는 놈 했잖아. 내가 77 맞다, 77 맞다. 예? 흘리고 다니까 77 맞다. 무신칠, 빠뜨리죠. 무신칠, 예, 무신고. 그럼 가소신고 여기 해당하네요. 무신고라고. 가소신고, 누락신고, 이거 여기 안 돼요. 무신고가 7년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세 개 외에는 다, 그 외에는 5년이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사기 부정은 10년이고, 무신고는 7년이고, 그 나머지, 그럼 가소신고는 어디에? 5년. 누락신고? 5년. 오류? 5년. 오기? 5년. 됐나요? 요 세 개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은 다 5년이라고요. 자, 이것을 기본으로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기본 잡고. 자, 그런데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가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는 탈세가 많아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은 10년입니다. 몇 년? 10년. 그리고 상속증여세가 조금 더 허탕물이 되면 15년이에요. 근데 상속세, 증여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담부 정려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부담부 정려와 관계 있는 양도소득세. 무슨 세금? 부담부 정려시 양도소득에 따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려세 기준을 따른다. 무슨 기준? 정려세에 따른다. 그러면 이 행위들은 뭐냐? 15년이에요. 됐나요? 몇 년? 15년. 기본은 10년이에요. 부담부 정려는 정려세를 기준해서 양도소득, 부담부 정려에 대한 사기 하면 10년이 아니라 15년이라고요. 그냥 부담부 정려가 안 들어가고 양도소득세 사기 몇 년? 그건 10년이고 지금 내가 포인트 줬잖아요. 이 말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가 차이점을 가르라니까. 알겠어요? 이 말이 안 들어갈 때는 10년, 7년, 5년을 쓴다고요. 알겠어요? 부담부 정려가 딱 들어갔을 때는 10년, 7년이 아니고 15년이라고요. 부담부 정려했는데 양도소를 무신고다 7년이 아니고 15년이라고요. 오케이? 요거. 그리고 사실 우리 강조한 것이 무신고죠. 자, 무신고가 어떤 행위다? 취득 행위로서. 어떤 행위로서? 취득 원인이야. 취득 원인. 그럼 취득세가 아니야.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는 거야. 근데 그 취득 원인이 뭐냐는 거야. 취득 원인이 상속받아 취득했어요. 상속세가 아니야. 상속받아 취득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또 듣고 또 엉뚱처럼 하는 소리. 상속세가 아니고 상속받아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를 못 신고했단 말이야. 자, 정려받았어요. 정려세가 아니라고요. 정려받아 취득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정려와 비슷한 것이 타인 명의. 타인을 명의가 우리는 정려다 말이에요. 정려. 됐나요? 명의 신탁이 타인 명의죠. 그래서 상속 정려와 관계 있는 거는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한다고요. 됐죠? 요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5번이 소멸시효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 23번, 24번, 25번. 자, 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